모의사 대비 1에 2에 꺼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의 문을 만약에 다 끝나면 그러면 이제 재작년 9월 모의사 이 세 개를 채점하고 고치고 하는 거를 같이 해볼 테니까 이거 기준으로 자.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은 우리 총 일단 10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6개랑 그 다음에 요거 대비 9월 모의사 대비 모의사 4개 받았어. 그럼 10개로 그 다음 10개로 부족한 친구들은 5회가 있거든. 5회 오늘 하나 더 받아가면 돼. 5회 더 받을 사람 충분해? 10개로? 근데 10개를 푸는데 공부 방향을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뭐 하냐면은 내가 카톡 방향도 올렸지만 이렇게 회별로 1에 2에 이렇게 있다라면은 10회까지 이렇게 얘네들을 회별로 이렇게 다 공부를 해서 오답을 붙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속도 가속도 관련한 문제를 계속 틀려. 그럼 이거를 10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줘. 이런 거야. 전부 다 모아서 공부를 하는 거지. 만약에 29번 문제에서 통계를 계속 틀리고 있다 라고 하면은 통계 관련한 문제를 10개를 다시 복습을 하면서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챙길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1번부터 13번 그 다음에 16번부터 19번 그리고 23번부터 해서 27번 이 정도 문제는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 물론 여기 조금 널널하게 보면은 1번부터 10번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우리가 욕심을 내자면은 여기 이거 이렇게는 확보를 해야 된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3년 전도 마찬가지고 4개 틀린 것까지는 2등급이었어. 4개 틀린 거 2등급이고 5개 틀리면 3등급이거든. 목표를 최소한 2등급 정도는 받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3등급은 6개 틀리면 7개 틀리면 4등급이야. 7개 틀리면 74, 28, 72점이면 4등급이 내가 많았고 그러니까 6개까지는 괜찮아. 6개까지. 6개 틀리려고 하면 봐봐. 14, 15, 그 다음에 20, 21, 22, 그 다음에 28, 29, 30 이렇게 틀리면은 여기까지가 68점이거든. 68점이 이거 지금 4등급이지. 4등급인 거고 그치? 여기에서 두 문제를 더 맞아야 3등급이야.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만만한 문제가 몇 번? 20번? 29번. 이런 거 3개가 좀 더 만만하잖아. 그치? 근데 3개 더 맞으면 80점이 좀 뭔가 이론적으로는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치? 말로는 쉽지. 그치? 그러니까는 뭘 철저하게 하냐면 아빠냐고 약속을 했거든. 요 68점 확보하는 것만큼은 10개 시험지를 다 해보자. 저거 3개 다 맞춰도 3등급 아니에요? 아니 3개 다 맞춰도 3등급이야. 하나 더 맞춰. 어? 28까지 더 맞춰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맞춰야 2등급이야. 여기까지 맞추면 3등급. 근데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3년 내내 그랬어. 최근 3년 동안에 여기까지 맞으면 거의 3등급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하나 더 맞춰야 돼. 그 다음에 만만한 게 뭐야? 사람마다 다르지. 28이 제일 만만하지 않아요? 28? 그래 이런 거 하나 더 맞추고 싶다 하면은 그럼 이제 2등급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2개 더 맞추면 1등급 가는 거야.
끝까지 안 가요. 운이. 92점 정도 가야 1등급 될 수 있으니까 확통은. 그래서 구체적인 그냥 이번 시험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약간 이번 시험 때 꼭 3등급 찍어봐야지. 이번 시험 때 꼭 2등급 찍어봐야지. 이런 목표는 전혀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나머지 한 5일 정도 남았잖아. 강조를 해주고 싶은 공부 방법은 이걸 꼭 해봐야 돼. 어떤 유형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삼각함수 활용을 꼭 맞춰야지. 이번에 통계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 꼭 맞춰야지. 이번에 조건방면 문제는 꼭 맞춰야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걔를 이렇게 지독하게 파야 마무리가 될 수 있어. 성적이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를 때 있지. 수학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를 때는 엔제를 열심히 할 때가 아니야. 엔제를 열심히 할 때는 그러니까 뭐 키레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엔제들 엄청 많잖아. 그래서 엔제를 열심히 할 때는 그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 없이 실무 연습을 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 근데 그게 탄탄하게 됐다는 전제하에서 실무를 이렇게 여러 개 꾸준히 많이 풀고 엮어서 분석하고 할 때 점수가 가장 많이 올라.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잡히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나머지 5일 동안에 좀 잘 마무리를 짓고 가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9월 모의고사는 부모가 아니라 수능이야. 수능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한 달 반, 두 달? 한 달 반 정도 남지. 그치? 두 달 정도 남지. 두 달의 기간은 정리하는 단계라 생각하고서 마무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보도록 하자. 우리 이거 10개 다 하는 거 약속할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밀린 사람들 이미 있을 거라서 보고 있는데 지금 다 체크해보고 있어. 꼭 좀 마무리해보자. 진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한테 잡아준 최소한의 선은 이 문제만큼은 10회분 다 풀어보라는 거야. 그리고 절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 있고 헷갈리면은 난 이 문제 무조건 맞춰야 돼 하고 집착할 게 아니라 빨리 넘어가야 되겠지. 근데 공부라는 단계에서는 여기 정도의 문제는 철저히 해보자는 거지. 여기 문제 좀 잘 안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려면 오늘 쭉 같이 설명을 해볼게. 이 1의 이해를 좀 볼까? 자, 1의 15번은 약간 이거는 꼭 하고 싶은 걸 해볼게 하는데 이제 어제 미적분반에서도 이걸 하진 않았어. 근데 필요하면 설명해줄게. 근데 좀 많이 어렵다. 15번, 229번, 29번, 230번이요. 1회 30번, 230번이요. 2회 30번. 이회 13번. 2회 14번. 2회 18번. 1회 질문도 없어? 1회 14번. 1회 14. 1회 13번 같은 극한 문제는 잘 됐어. 12번 괜찮아? 1회 12번 같은 극한 문제. 2회 20번. 2회 22번. 또 있고. 1회 13번. 1회 13번. 이렇게 한번 봐볼게. 근데 육모 반영한 모의고사라서 거의 단원 배치까지 똑같다. 13번 문제 두 개는 극한 문제고 14번 두 개는 상함수 그래프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볼 테니까 가보세요. 13번 문제. 풀때
부족한 사람들은 더 받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어. 지난번에도 부족한 유형 말씀드린 거 아 맞다. 그거 내가 수진 시간에 해줄게. 원리 아니요? 수진 씨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상하품수의 그래프. 그때 딱 보는 거 있었죠. 네. 이렇게 극한이 주어져 있어. 근데 이제 이차함수 fx라는 조건이 있다. f의 값을 봐. 근데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분모가 0으로 갈 때 상황에 대한 얘기를 그렇지? 근데 당연히 여기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거든. t 대입하면은 t 곱하기 ft 빼기 t 곱하기 ft는 그 분모 0 되는 거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가 0이 되는 건 확실해.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따라서 분자도 0이 돼야 돼. 분자가 부분이 ft인 거니까 이 ft가 0이어야 함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ft는 0이라고 적어있어. ft는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시작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계산을 해보는데 ft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하고는 이 부분이 0이 된다 얘기야. 0이 된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극한식으로 고쳐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t fx 분의 그러니까 위에가 fx 이게 2분의 t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t 값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만약에 t 값이 0이야. t가 0이라고 하면은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줄에 상수 t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었지. t는 상수야. 정해지는 값이고 x는 t로 가는 거니까 x가 지금 변수고. 근데 t가 0으로 확실하게 정했다고 하는 거는 이 밑에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아니야.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분모는 0인 거야. 그치?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극한의 개념이랑 완전 고정 0이라는 거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밑에 0이면은 애초에 무조건 이 함수는 정의가 안 돼. 정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 이 상황은 그냥 안 되는 거야. t가 0일 때는 분모가 0으로 고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럼 두 번째는 이 t 값이 0이 아닐 때 이걸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때는 여기 있는 식을 이제 t가 0이 아닌 거니까 상수를 앞으로 꺼내줘. 상수 꺼내면 여기 마이너스 t의 절대값 붙어 있는 거는 네, t로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절대값 t분의 1로 꺼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 다시 한번 써주면 절대값 fx분의 하고 위에는 그냥 fx12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괄호가 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x가 t로 갈 때 하고 절대값 t분의 1을 앞으로 꺼낼까? 어차피 절대값 t분의 1은 x가 t로 간다랑 무관한 거니까 꺼내고 x가 t로 갈 때 절대값 fx인데 그 다음에 위에는 fx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치? 근데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지? x가 t로 갈 때 f는 0으로 간다. 그럼 밑에도 0이고 위에도 0인 상황이야. 이게 극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fx가 뭘 인수로 가져야 될까? 늘 몇 개 가져야 돼? 두 개 가져야 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얘 극한치였을 때 우극한은 1이고 자극한은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럼 이해했어? 헷갈려? 이해했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x-1 있고 위에 지금 x-1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x가 1로 갈 때 이렇게 극한 취해지면은 양수일 때는 x-1분의 x-1이니까 1인 건데 이 자극할 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x-1분의 x-1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인데 이렇게 제곱 붙으면 이게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1 대입하면 0인 거지. 그치? 근데 아래도 두 개니까. 지금 이거 그냥 예시로 든 거라서 뭐 실제로는 지금 아래도 두 개인데 맞지? 이거 그냥 이렇게 x-1의 제곱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어차피 x-1의 제곱은 1에서 좌역한이나 1에서 우극한이나 얘가 양수로 빠져나오고 그냥 이게 x-1의 제곱으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얘분의 얘는 1이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정리해보면 fx라는 식은 x-t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여기다 다시 한 번씩 대입을 해줘. 다 대입을 해버리면 그러면 얘는 절대값 t분의 1 곱하기 이 리미트 x가 t로 갈 때 절대값 x-t의 제곱 분의 위에는 x-t의 제곱입니다. 그치? 이 극한이 얼마겠어? 이거? 이게 21이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이 얼마나 있냐면 2분의 t라고 해요. 얘가 2분의 t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t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 절대값 t분의 1 이쪽 2분의 t 있는데 절대값 t분의 1 자체가 양수지. 얘가 양수니까 2분의 t도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t 값도 양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따라서 t 제곱은 2가 되면서 t 제곱은 2면은 그다음 t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루트 2를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해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본 f 영의 값을 구하면 2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수 있겠지? 선생님 저기선 절대값 안에가 t인데 이거 네, 저기선 t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 왜 없어졌는지? 네. 아 그거는 어차피 절대값을 씌울 거라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서도 되는데 의미가 없어. 이거 절대값 씌워서 빠져나올 거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t 값이 양수화 되어야 된다는 건 고정이 돼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t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t로 빠져나가요. 절대값 마이너스 t분의 1인데 t값이 양수야. t값이 양수인 거 이해됐어? 양수면 여기 빠져나올 때 예를 들어서 t가 2야. 그럼 마이너스 2로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t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잖아. 그럼 t분의 1로 빠져나온다. 아 이해됐어? 저 그렇게 엄밀하게 보려고 한 거 좋아. 지민이 괜찮아? 다른 과목 막 탐구, 사탐도 해야 될 게 많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10개 모의고사 정말 좀 다 풀기 어렵다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들 있지 22문제 22문제 시간적으로 푸는 건 꼭 다 해볼 수 있어요. 22문제 푸는데 50분? 60분? 60분이 나머지 8문제 40분 투자하면 5분씩밖에 시간 못 써. 1시간 내에는 풀려고 해봐야 돼. 그 22문제는. 네, 14번 문제를 볼게요. 2a sin x랑 y는 2a sin x. 그 다음에 y는 sin 제곱 x에 빼기 3이죠.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어렵다. 이것만 나오면 자꾸 틀린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 반 정도는 극복한 거거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를 때가 고민이 되는 거지. 자꾸 뭐가 약한지를 알고 있으면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 이거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자. 이게 둘이 0과 2파이 사이니까 한 축인 거야, 한 축이. 얘도 x고 얘도 x를 쓰니까 한 축이지. 한 축이 안에서 서로 다른 내점을 가진다. 교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그 교점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방정식을 만들어. 2a sin x는 sin 제곱 x 빼기 3a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은 sin 제곱 x 빼기 2a sin x 그다음 마이너스 3a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쓰고 나면 이 상황에서 이게 sin x sin x
마이너스 3a a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이 값이 a sin x 값이 3a거나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치? 근데 sin x 함수를 한 줄기만 그려주면 되잖아. 한 줄기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때 얘를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 3a랑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넣었는데 교점이 4개가 잡힌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뭘 떠올려 봐야 되냐면은 우리 6월 모의고사 그 2달 전에 봤었던 6월 모의고사를 떠올려 보면 6월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그 교점의 개수를 18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 그치? 15개, 16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주기 안에 교점이 3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파악했기 때문에 2개는 이렇게 직선을 들어가서 만났지만 하나는 극대나 극소에서 만났다. 그걸 잡아서 문제 풀었던 거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의 변형으로 생각한다면은 4개가 잡힌다 했으니까 반드시 이 극대 극소도 안 되고 이 교점이 없는 상황도 안 되고 여기 지금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생각이 있다. 그 추론을 먼저 하고 가는 게 순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표현해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y는 3a를 그어볼게. 그 다음에 이 밑에는 y는 마이너스 a를 이렇게 마이너스 a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교점 4개가 잡힌 거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좌표를 잡아주는 거야. 근데 좌표를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도 그 이유를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뭐 때문에 좌표를 잡겠어? 여기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 있어.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 BC의 기울기랑 AD의 기울기에 대한 관계식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좌표를 표시해놓고 나서 걔네들끼리의 기울기를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상황에서 봐보면 A고 B고 이렇게 났을 때 요 지점 알파고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나와. 베타라고 둔다 하면은 여기 요 지점 뭐가 될까? 3파이 빼기 둘이 더하는 게 3파이가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 가운데 대칭축이 2분의 3파인 거니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뭐 범위를 하나 잡자면 이 3이라고 하는 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1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1인 거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이게 아니야. 왜냐면은 문제에서 A, B를 잡을 때 얘네가 실제로는 2A sin X 위에서 잡아야 돼. y는 2A sin X. 그치? 그러면은 사실 여기 좌표를 다 대입해서 계산해봐도 되는데 2A sin X라고 하면은 이런 지점들이 다 그냥 y쪽으로 확대됐다 생각하면 돼요. 이 1이 2A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여기도 곱하기 2A를 해주고 여기도 곱하기 2A를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좌표들을 다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 그만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지.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이 알파라고 하는 지점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은 얘 알파 콤마 그 다음에 6A 제곱 B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콤마 그 다음에 또 6A 제곱 그 다음에 요 C라고 하는 지점 C가 있고 D가 있잖아. C는 베타 콤마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D는 3파이 마이너스 베타 콤마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A 제곱 C를 이렇게 다 써주면 되겠어. 해놓고 나서 이 B랑 C 사이의 기울기를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A랑 D 사이의 기울기 또 식으로 표현해준 다음에 둘이 곱하기 3 관계다라고 하는 식을 써주면은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의 방향을 봐보면 방정식 만들어서 근을 잡아봤는데 그 근이 생기는 지점들이 교점의 개수로 봤을 때는 반드시 두 개 만나야 된다는 걸로 그래프를 먼저 잡은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쓰고 있는 건 대칭성과 주기성이거든. 이 대칭성, 주기성, 이 대칭성, 주기성 이것들을 이제 다 반영한 거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좌표를 잡은 이유는 결국에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대수적으로 연결시켜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좌표랑 기하적 관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봐라 라고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22번에 an 플러스 1은 여기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이게 an이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밑에 거는 an이 짝수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반영한 모의고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푸는 방식이 똑같았던 건 아니지만 A에는 1을 만드는 20이하 자연수 n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 만족하는 n 값들을 다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때 A5 값에 합을 구하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은 우선은 뭐부터 판단해 주냐면 이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A에는 1인 값이 나온다 했을 때 이 특징을 한번 봐. 만약에 AK는 1인 어떤 K 값이 있다고 생각해보요. 그럼 여기서 홀수면 더하기 1해야 돼. 그러니까 AK 플러스 1은 2가 된다까지 알수 있어. 그치? 근데 짝수면 여기다 다시 대입하는 거니까 이거 다시 AK 플러스 2는 1이 나와. 그러면 다시 또 대입하면은 AK 플러스 3은 2가 나와. 그러니까 1, 2, 1, 2가 왔다 갔다 하는 루프로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한번 1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치? 근데 다만 이 앞에는 1이 아닌 숫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항에서부터 1이 만들어지면 이제 1, 1, 2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 어떻게 가정하냐면은 이게 처음 나온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요 K 값이 이 수열에서 1이 처음으로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9개가 되었는데 했거든. 9개면 그 마지막 칸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도 되고 그게 틀릴 것 같으면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나열해볼 수도 있겠지. AK 플러스 2 K 플러스 4 6 8 이렇게 지금 쭉 써나간다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AK 플러스 10 K 플러스 10 AK 플러스 10 이렇게 그러면 AK 플러스 16 여기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9개 딱 만들어졌지. 9개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 이렇게 다 1인, 이렇게 다 1인으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문제에서 2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 k 플러스 16의 범위가 작아. 얘는 k 플러스 16이라는 거는 뭐보다 작거나 어떻게 되냐면은 20 안에 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20 안에 들어요. 그치?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AK 플러스 18은 얘 1이면 안 돼. 이게 지금 들어오면 안 돼. 얘 20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9개가 아니라 10개로 바뀌잖아. 10개로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이 K 플러스 18은 20보다는 확실히 커야 된다. 내가 K 플러스 18이 이렇게 20보다 커야 된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양변에 얘 지금 계산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두 개를 정리해보면 두 개를 정리해보면 그때 K 값이라는 거는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은 K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K는 3과 4 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지?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세 번째이 1일 때부터 세 번째이 1이거나 네 번째가 1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조건을 딱 만족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인 상황을 먼저 볼게. K 값이 3인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A3가 1이거든. A3가 1이면 그 다음부터 가야 되는데 이거 먼저 이 식 한번 정리해주자. 정리해보면 이 식은 N에 대한 식으로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AN 봤을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여기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 그 결과값이 AN이 홀수가 돼야 되고 여기는 AN이 짝수가 돼요. 이렇게 지금 기준을 나간다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계산만 마무리해보면 K 값이 3일 때는 그 AK가 3이 1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가면 되죠. 0이고 2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모두 다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거 탈락이야. 얘는 안 돼. 돼서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빼고 곱하기 0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홀수 짝수 다 되냐? 요거 지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 지금 첫 번장이거든. 첫 번장이 1이 나버리면 세 번장부터 1이라는 상황이 맞지가 않아. 그치? 얘가 처음 1인 걸로 잡았는데 첫 항도 1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탈락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지. 4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문제에서 두 번째는 K값이 4일 때야. K값이 4일 때는 이 계산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A4는 1부터 시작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똑같이 오겠지.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가 2번 두 번장이 되는 거야. 두 번장이 되는 거고 계산을 할 때 마지막에 두 번장이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금 잡는데 여기 1 빼면 0, 그다음에 여기 곱하기 2분의 1, 여기서 다 안 되는 거고 4일 때 여기 3 곱하기 2하면 8, 여기 3, 8이 괜찮아. 그래서 3, 8, 4 더하면은 15가 정답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지인이 이해했어? 괜찮아? 응. 그 다음에 29번 문제로 갈게요. 이 27번 같은 문제 안 헷갈려? 여기 마지막 통계적 추정 관련한 문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27번 같은 문제 괜찮은지? 아니 괜찮아. 집이 괜찮아. 집이 괜찮아. 이거 질문만 한번 대답해보자. 지난번 잘 생각해봐. 쉬운 질문이야. 실내 구간은 고정돼 있어 계속 바뀌어. 요 어떤 95%로 잡은 실내 구간이 있다 생각해봐. 이 장면에서 이거 한 번 뽑으면 계속 고정되는 거 아니면 뽑을 때마다 바뀌어. 어때? 이게 계속 바뀌거든. 왜 바뀌어? 이렇게 바뀌거든. 요 간격은 고정돼 있는 거야. 고정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지. 그치? 뭐 때문에 바뀌어? 그치?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구체적 용어. 뽑는 것에 뭐지? 얘를 바꾸는 주체. 얘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게 평균 평균인 거야. 평균 평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가 있다고 해봐. 1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개를 뽑은 거지. 100개를 뽑아서 얘네끼리에 이 x바를 만들어주면 이 x바를 기준으로 해서 빼기 ut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utm분의 시그마를 잡고 이 안에 목평균이 이때 들어있을 확률이 95%다 99%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의 간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계속 바뀐다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리고 그 개념은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렇게 됐을 때 모집단의 모평균은 원래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는데 얘를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 알고 있는 게 아닌데 이 실내구간을 잡아주면 실내구간을 잡았을 때 만약에 x바가 이런 데 있어. 그럼 평균이 여기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날개를 펼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만약에 여기 나왔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는 거야. 이렇게. 그치? 표본 평균이 만약에 이런 데 나왔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날개를 이렇게 펼치는 거야. 표본 평균이 여기 나왔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날개를 이렇게 펼치는 거야. 근데 이걸 해보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모평균을 지금 갖고 있지. 퍼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100번 시험하면 95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이 모평균을 갖고 있잖아. 이런 게 5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 게 모평균의 추자형에 대한 얘기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보세요. 이 29번 문제 좀 어려웠지? 29번 문제 볼게. 그러니까 29번 문제에서 상황 봐보면 G라고 하는 게 Tx가 그다음에 이게 T보다 작다 플러스 Px가 T 플러스 10보다 크다. 근데 이런 함수를 새롭게 정의한 거야.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라고.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G가의 정체가 뭔지를 본다 생각해보면 일단 가족권부터 확인해보면 가족권에서 정규분포가 M20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N 가면은 N의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20의 제곱으로 이렇게 지금 만드시는 거고. 그래 GT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을 봐보면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생각을 해주면 얘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좋겠냐. 이 T라고 하는 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고 T 플러스 10이라는 지점이 이런 데 있어. 그러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계산하는 기획입니다. 그렇지?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위치 전체 1일 거니까 1에서 이만큼을 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 계산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간단한 거지. GT라고 하는 거는 양쪽으로 벌려놓고 생각하지 말고 1에서 T랑 그 다음에 이 T 플러스 10 사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면은 이게 해석을 하기 훨씬 편하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 GT의 최소값을 얘기했어. T의 최소값은 95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일단 우리 이걸 봐보자. 이 부분이 클수록 이 확률이 클수록 이 GT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러니까 이게 GT가 클수록 GT는 작아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최대값일 때가 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은 T랑 T 플러스 10이 정확하게 이렇게 오면 돼. 여기서 지어놓고 가보면 T랑 T 플러스 10이 이렇게 하나 오고 T 플러스 10이 또 여기서 정확하게 대칭 형태로 이렇게 이때 이 넓이가 최대라고 볼 수 있겠지.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치?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지점이 이제 원래 M이 되는 부분이야. 이 M 값이라는 게 T 플러스 얼마인 거야? 이렇게 좀 먼저 관계를 잡아볼 수 있다.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부터 좀 헷갈린다. 그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GT에 대한 함수를 다시 그려본다 생각하면 정리가 되거든. GT에 대한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여기 다시 똑같이 이 좌표를 T축이라고 생각해. T축이라고 생각해주면 이 가운데가 M값이 T 플러스면 T는 M-5잖아. 그치? T는 M-5인 부분이지. 그치? T값이 M-5일 때가 GT가 가장 작을 때라고 사실 알 수 있어. 그 얘기였지? 그러면 이렇게 돼. M-5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다라면은 그때의 함수값이 이쯤에 있다 생각해보자. 이 그래프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만 그리면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극수 지점이 되는 거야. 극수 지점이 되고 얘를 기준해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그려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에 대한 대칭 형태로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돼.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그치?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얘기한 걸 봐봐.
GT는 GM보다 작거나 같다인 실수 T의 최소값은 95다라는데 이 M 값이 얼마냐면 T 플러스 5잖아. 그래서 M 값이 T 플러스 5 거니까 여기 T는 M-5일 때 이렇게 되지. M-5. 근데 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잡아보자. 그래서 5를 더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G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Y는 GT 함수인 거니까 여기다가 GM을 그려주면 상수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 Y는 GM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T의 최소값이 95다 했으니까 T는 여기 있거든? 최소값이 95거든. 작거나 같다 부분 중에서. 그럼 그 95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맞아. 여기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이 부분이 가장 작을 때 여기 있는 값들 다 되는 거거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n-10 부분이었는데 얘가 9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해했어? 응. 하늘이 훌륭해. 그러면 여기서 m 값이 100호가 나온다. 거기서 멈춰. 여기서 멈췄어? 이렇게 지금 된 거지? 그럼 이제 나조건을 봐볼게. 나조건에서 이 GT는 0.211을 만족하는 T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치? 근데 여기 어디가 같은 간에 대칭이기 때문에 다 두 개가 나오거든. 유일하게 한 개인 부분이 여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여기가 유일하게 한 개가 되는 순간이 됐어 이렇게 얘기해. 그치?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n-5 값은 n 값이 100온 거니까 지금 대인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식이 정리가 된다. G100인 부분이 유일하게 T의 개수가 한 개다 이렇게. 그럼 G100을 한번 써봐. G100을 써보면 G100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T 값이 100이라는 거 이해됐지? 그때 0.11인 거니까 G100을 원래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주는 거야. 대입을 하면은 1 P 그 다음에 100보다 크거나 같고 X가는 1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만 하면은 끝인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요게 0.21T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0.7888인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없었어. 그치? 그치? 이제 대칭인 거니까 얘 계산을 하는데 110 그냥 이제 집값을 바꾸면 되겠지? 집값을 바꿔서 계산한다 치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n 플러스 n 값을 구하는데 얘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 여기 루트 n분의 22 밑에 들어가요. 루트 n분의 20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값이 100이지? 100에서 105를 빼면 돼.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집값이 있을 거고 여기는 루트 n분의 20에가 110 빼기 105다.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돼. 그치? 그럼 이 계산이 얘가 다시 한번 쓰면은 T는 5고 마이너스 5 여기 5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0분의 5루트 n 그 다음에 G 이쪽은 20분의 5루트 n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0.7888의 절반인 점 봤더니 0.394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만큼이 우리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봐서 생각해주면 여기 이 지점이 이분이 0.1.25다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지점이 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가 1.25로 이렇게 좀 계산하면은 바로 정답이 나고 n 값은 25가 나왔어.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은 m 더하기 n이라 했으니까 25 더하기 105 하면은 1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뒤에 부분 계산은 얘랑 괜찮지? 이거 왜 안 되지? 헷갈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 심지어 해설지를 봐도 이해 안 됐을 수 있어. 근데 이 GT 그래프는 이 n-5일 때, 이 가운데 지점이 가장 작다라고 한번 파악을 했으면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 생각. 왜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가면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가도 점점 작아지고
1에서 뺀 거니까 점점 커지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 괜찮지? 이렇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축이 정근선이 있어. 1인 지점이 있겠지. GT 확률에 대한 함수인 거니까. 그치? 이 함수는 밑에가 함수가 아니야. 밑에 열비가 함수가 아니라 이 함수값 자체가 그냥 확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다음에는 잠깐 쉬었다 할게. 시원으로 다 질문. 어. 쌤, 제가 거기로 갈게요. 쌤. 제가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풀었는데. 이래? 어. 알았어. 쌤, 근데 월요일에 영상은 없어요. 그거 내가 올렸는데 너 내가 저기다 안 올렸네. 아, 그래요? 좀 보여줄까? 네. 안 풀렸어. 아니 이런 거 아, 내가 다 해줄게. 마음에 안 드나? 다 해줄게. 22번이었어. 진짜 안 푸셨죠? 아니 빨리 다 챙겨줄게. 아, 의심되는데요, 쌤? 아니 말고 계속 얘기할게요. 열몇 시간씩 해도 시간 21번. 21번, 22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좀 뭐 좀 먹고 올게요. 알았어. 네, 좀 늦을 것 같아요. 늦을 수도 있어요. 2021 15번 22번 이렇게? 알았어. 아, 20번. 20번 이렇게? 좀 억지로 풀긴 했는데. 네. 약간 야매 푼 거. 그냥 풀은 것 같은데? 저 스타 가서 풀어도 돼요? 여기 중간에 있는데. 아, 진짜 약속할게요, 풀기로. 알았어. 그리고 영상도 챙겨볼게요. 아, 매일매일 확인했어요. 언제 올려주시나. 아 그래? 유리야 안 올리면은 왜 그냥 채널 가면 있어. 그 몰라가지고 그냥 카톡에 안 올라와서 아 안 찍으신 건가 했어요. 원래 올려둔 아무 영상이나 가가지고 아, 채널? 거의 채널 들어가. 근데 내가 안 할 때가 있어. 뭐 올려놨어? 네, 감사합니다. 공부가 실제로 이정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 이거 공모일공사? 이렇게 그 뭐야 이거 1회, 2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 정도로 나오고 왜 쉬워서? 아니요? 매우 어려워서. 매우 어려워서. 어려워. 아니 이렇게 나오면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나오지. 예? 아니 근데 뭐 작년 재작년 기출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느껴져? 네. 말도 안 되는데. 두 문제씩 빠져있는데도? 아니 근데 그 두 문제가 자꾸 확통에서 빠져 있으니까 점수가 나락하잖아요. 쌤 진짜. 아니 저는 확통에 다 못 맞추면 죽는 사람이라니까요. 불리한 게 있네. 진짜 개 불리해요 이거 진짜로. 저는 확통에 못 맞추면 상황이에요 점수가. 점수가 70대로 내려가요 진짜로. 이거 치팅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친구를. 확통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있잖아요. 음. 여러분들 빼고 풀 20번이 포함이잖아요. 20번 풀어야겠어요. 20번 빼고도 8문제인데. 그 14, 15, 14, 15만 20, 21, 22. 그 다음에 28, 29, 30. 이쪽에 8문제. 20번 빼고도 22문제야. 27은 어때요? 아, 27을 안 빼고. 27을 안 빼요? 27은 3점짜리 문제잖아. 아, 진짜요? 27을 해야지. 네. 27번도 풀어야 돼요? 맞아, 맞아. 네. 이거 진짜 확통 빼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확통
확통 틀리면 진짜 큰일 나요. 아니 근데 시험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 그 물론 그거는 평소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매번 그래왔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확통이 없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거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확통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 이러면 어떡해요? 진짜 근데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아 그래. 28, 30 중에 한 개는 풀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 인정. 그쵸? 사람들 한 개는 풀어야 그래도 확통으로 넘어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28, 29, 30 하나만 풀면은 그냥 무조건 하도 똑같은데 맞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시간 재서 풀 때 있잖아요. 그 시간이 없으면 사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물론 오답을 하겠지만 점수는 포함해요. 그거 포함하지. 그래요? 아 지금까지 열심히 뺐는데. 그래. 네. 좀 그렇다. 어떻게 일단 오답할 때 하고. 오답할 때는 하죠. 오답할 때는 애초에 애매하게 푼 것도 빼야 돼서. 맞아. 버프는 7월부터 확통이 좀 어려워. 좀 어려졌어? 아니 공통은 진짜 쉽거든요. 확통이 좀 어려워요. 점점. 5월 거부터 풀었는데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풀었는데 확통이 어려워. 진짜. 확통이 심지어 30번보다 28번이에요. 그래서 확통이 어렵게 나오나? 이런 느낌이 나요. 일요일에 푸는 것도 저번 주인가? 저번 주부터 갑자기 확통이 어려워졌어요. 아 그래 반대했어요. 갑자기 확통이 어려워졌어요. 진심으로. 약간 진짜 확통 난이도 체감은 완벽하거든요. 거의 정확히 없어요. 확통 난이도 수. 오르면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근데 공통은 잘 모르겠는데 확통은 확실히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좀 심한데? 좀 심각한데요. 그럼 다른 걸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나오면. 아니 근데 톡이 약간 어렵게 해봐야 돼. 톡이. 아니 통계가 문제가 아니라 아 학생 자체가. 아니 확통은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 솔직히 하나 틀려도 28, 30 중에 하나 28, 29, 30 중에 웬만하면 다 맞는데 보통 이렇게 하나씩 틀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런 것도 하는데 공통이 11, 12, 13이 어려우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그 시험 시간에 충격받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11, 12, 13이 어려워요 여기가. 아 좀 그렇게 나온 게 있지. 그쵸?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건 있죠. 그쵸?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난다 이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나오면 진짜 큰일 나요. 궁금한 거. 이게 0보다 크다고 했어. 1보다 크다. 아, 이게 1이라고 한 거고 여기가 절대값 t분의 이게 1이거든. 아까 이거 잘못 썼어요. 근데 2분이 양수잖아. 여기 양수니까 여기도 양수여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 양수여야 되는 거고 t값이 양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 t분의 1이 2분의 t가 됐잖아. 절대값 t분의 1이 2분의 t인데 절대값 t분의 1은 반드시 양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값 t는 그대로 그냥 절대값 바뀌고 t분의 1은 빠져나오는 거지. 계산이 잘 안 돼? 어디 계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사인 베타 값이 베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베타에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는 거야. 사인 베타라고 하는 거는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지. 여기 이거 보면 베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베타 자리에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는 거. 근데 사인 베타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얘는 코사인 알파로 바뀌거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A가 되는 거고, 여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인 거다 지금 쓰려고 이렇게 해서 바꾼 거라고 되겠어. 근데 이 계산이 좀 발상적이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사인 값, 코사인 값의 제곱은 합이 1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아.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sin x는 3이랑 sin x 마이너스 1이니까 sin x를 중심으로 한 그래프였던 건데, 사실은 이 a, b의 좌표를 보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 2a sin x 위에 a, b, c, d가 다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 2a sin x 위에. 만나는 그래프인데 얘 위에랑 얘 위에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2x는 x 제곱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x는 0과 2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만약에 4x는 2x 제곱이라고 돼 있다고 해봐. 그럼 이것도 x는 0과 2야. 그치? 근데 이 좌표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 얘는 여기다 2 대입하면은 2,8이지. 얘는 여기다 2 대입하면 2,4란 말이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x좌표를 찾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계산을 한 건데, 실제로 y좌표를 찾을 때는 정확하게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이해됐어? 응?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대됐다 되는 거지. 유나야. 등록됐을 때 무슨 거? 과는 상관없지만 불교 추천 인대 전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크린 추천? 네. 이제 진짜 쓸 거예요. 좋아. 아니 한 장이 비워요. 네. 근데 논술을 더 쓰고 싶지, 논술을 쓰고 싶지 않아서 분모를 봐보고 분모에서 만약에 4합판을 맞추면 고정 원수를 쓸 거예요. 그쵸? 그 최저만 맞추면 경쟁률이 1대 3이거든요. 엄청 할만하지. 그쵸? 나쁘지 않죠? 4,8이 진짜 빡빡한 것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1313으로 가겠습니다. 1,314? 네. 아니 수학이 3은 아닌데. 그럼 이제 같은 데가 중간에 1, 2, 3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사회문학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일단 구멍 잘 나면 좋겠다. 4합판 맞추면 고됐어. 안 되면 이제 논술은 꼭 적어둬요.
모델라 데려가면 입양 수준이거든요. 입양이에요. 진짜 그거는 납치가 아니라. 우리 또 해보자. 진짜. 우선 해보자. 2회 푹 빠졌어. 2회 하실 거죠? 아 이해 이해. 2회가 더 어려워. 이해. 좀 잠깐만 좀 이해해줘. 그 6개 파일 보냈는데 네, 봤어요. 딱 정규 분포만 있는 건 아니거든. 네. 이형 분포 같이 있는데 그거 일단 정규 분포 쪽 위주로 해보고 문제 부족하면은 그거 아예 그거 따로 다시 더 만들어줄게. 그래프랑 활용 중에서 뭐가 더 고민돼? 삼각 분수요. 어. 활용? 아니, 활용이 넓이 구하고 있는 건가요? 사인 코사인. 아, 사이즈 초코센 맞지? 활용이요. 어. 그러면 그래프가 더 어려운 것 14번 문제로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네. 1회차 14번은 맞추긴 했는데 자꾸 9번에서 삐끗하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9번 문제 어떤 거? 얘는 아니긴 한데 저희 주말에 로고 풀거나 아니면 다른 연도 로고 나올 풀거나 때 9번? 어떤 문제? 9번이 보통 적분으로 나오는 그거 왜 자꾸 틀린다고?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네. 잘 안 되니까 틀리는 거지. 뭐 이유가 왜 있나?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 뭔가 제가 식을 까먹은 건지 법칙을 까먹은 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봤을 때 모르는 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뭘 몰라서 틀리는 문제. 고칠 때. 근데 이 생각을 못해서 틀렸구나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 그리고가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그렇구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몰라서 틀렸네? 이거 정리가 돼야지. 그냥 채점만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은 거 괜찮은 거 있어? 신경 문제? 극한 문제? 이거요. 이게 11번이요. 13번 문제는 좀 디귿이 어려웠어. 할만했어, 디귿? 괜찮았어. 틀렸는데. 그래서 이 절대값 f'(x) 그 다음에 여기 fx 이 부등식을 지키도록 하는 애들이 a, b밖에 없다 이렇게. 이게 a 값이 x 값이 a. 그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절대값 f'x에 이렇게 부등식이 반대인 애들은 이 a, b를 제외한 점수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참수가 이렇게 붕 떠있는 거야. 이렇게. 붕 떠있으면은 얘 극값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함수를 만들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쪽으로 좀 이렇게 잡히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거는 얘가 fx인 거고 이게 절대값 f'x인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다 만족은 되는데 a, b를 제한 전부라고 하는 상황 만족 못 시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추구는 되지.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된다. 이 곡선이 여기 딱 접하면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접했구나. 이런 형태로 접하고 이쪽도 접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뭐 이제 문제에서 A, B를 했으니까 하나가 A고 하나가 B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어. 잡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 나와 있는 상황을 이제 쭉 가보면 일단 기억부터 확인해보라 했는데 기억은 fx를 그냥 가볍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x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잡아줬으면 이 도함수는 f'x는 2x 플러스 q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2인 거니까 기울기 맞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을 봐보면 니은에 f'a랑 f'p를 구하라 얘기한 건데 f'b를 봐봐. 이게 얼마인지 이미 나와있잖아. f'b가 얼마일까? f'b는 fb? 아. 2. 그러니까 왜냐면은 문제에서 f'x의 기울기가 2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노란색이 f'x 그래프거든. 얘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얘는 항상 기울기가 f'라고 하는 것 자체가 2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2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어. B인 지점에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f'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제곱제곱 해서 더하면 8이 되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디귿을 봐보면 이 디귿이 좀 어려웠던 건데 f의 2분의 a 플러스 b는 1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 2분의 a 플러스 b 부분이 여기잖아. 여기를 2분의 a 플러스 b 부분인데 여기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m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m이라고 본다면은 여기 좌표를 우리 m을 이렇게 지금 써보는 거야. 그러면 fx라고 하는 식은 fx는 x-m의 제곱 플러스 m, n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 미분하면 f'x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m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치? 근데 중요했던 거는 이 지점에서 만났다는 사실이죠. 접했지. 접한 거니까 빼기함수를 만들어. 빼기함수를 만들어 보면 fx에서 f'x를 빼면 그 함수는 x-m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m 플러스 m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랬어. 근데 이거 굳이 정리 안 해도 돼요. 정리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내놨어요. 이렇게. 문자로 본다라면은 얘가 는 0으로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영구가 어, 영구가 0이에요. 0인 거 이해돼? 여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접하는 상황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뺀 게 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럼 판별식 0이다라고 하면 n값 얼마인지 보여? 판별식 안 써봐도 알 수 있지. 이거 완전 제곱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핑계든 n이 1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f2분의 a 플러스 b였어. 근데 f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fm인 거. fm은 n이지. 아니 1이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그치? 그러니까 뭘 이용한 거냐면은 여기 접한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접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빼기 함수를 만들어서 연결시켜보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물론 내가 그 손풀이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문제 풀어놓은 게 있거든. 그거는 이제 뭐 한번 참고해보면 되겠고 좀 이 문제 풀이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원래 함수랑 도함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야. 근데 그게 기억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이 돼 있거든. 접한다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게끔 만들었던 거니까 이 정도 이렇게 확인해주면 돼. 이해됐지? 때문에 그 홀셋의 F를 칠 때 그걸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저걸 그 함수로는 약간 안 보이는 게 아, 이게 지금 원래 함수인 거거든. 함수인 건데 이 함수가 함수값이 0일 때 방정식의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 흰색에서 노란색 뺐잖아. 흰색 지금 이렇게 생긴 거에서 여기 지금 노란색 뺐지. 빼면은 새로운 함수는 빼기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요 지점이 지금 여기 이렇게 접하게 돼. 함수값이 0이고 나머지 점점 다시 커지지. 그러니까 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x축에 접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빼기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해됐어? 이 13번에서 당연히 우리 흔들릴 수 있어. 그리고 이 디귿은 어려웠어. 근데 듣고 나면 이해는 되는데 내가 원래 함수랑 도함수 사이에 빼기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바로 안 볼 수 있어. 이거는 알고 가면 돼.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fx는 탄젠트 ax다. 이렇게. 근데 a의 범위가 0과 24이다 라고 얘기했고 두 개의 지점에서 정근선 지점을 한다 했어. 근데 이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면은 되게 헛수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왜냐하면 정근선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면 돼. 2분의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로 기억하겠어? 1 더하기 n 2n 1 더하기 2n? 네. 그치. 2n 플러스 1이나 2n 마이너스 1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 한마디로 뭐냐면은 2분의 홀수파이. 그치. 이렇게. 네. 분수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8 이렇게 지금 가본 사람. 이렇게 정근선의 방정식을 이건 무조건 외우고 있어. 그치? 근데 여기 이렇게 세모로 둔다 하면은 이 세모가 2분의 홀수파이를 때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AX는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4분의 파이랑 12분의 5파이 때 성립한다 했으니까 각각 대입을 해주는 거지.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한번 이렇게 띡 대입을 하면은 그때는 a 곱하기 4분의 파이는 하고 여기는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다. 이렇게 지금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a는 4n 플러스 1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x에다가 또 12분의 5파이를 대입을 해주면 대입을 하면은 그때는 a 곱하기 12분의 5파이 가지고 요게 2분의
2n 플러스 1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면은 a는 5분의 6 곱하기 2n 플러스 1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nm을 분리한 거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같으면 보장 없잖아. 정수정수니까 그냥 이렇게 문자를 나눈 걸 생각해주면 되겠다. 둘이 이렇게 같아야 되는 상황을 보는 거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써주면 4n 플러스 2는 하고 5분의 6 곱하기 2n 플러스 1인 거야. 그치? 하고 나면은 우리 눈에 먼저 띄는 거는 이게 정수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돼? 5에 됐어. 그치? 이런 문제 풀면은 어떤 단원이 기억나? 어떤 단원에서 이런 거 많이 했었을까? 로그시. 오, 맞았어. 그게 대답은 지수 로그에서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나와서 푸는 문제들에서 이런 거 제공했었지. 약수배수 관계라는 얘기들을 지수랑 로그에서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말고 지수 로그 단원 있잖아. 거기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꽤나 됐었던 기출. 이제 그런 문제의 연장생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이긴 한데 사실상 계산 문제였어. 이렇게 가는 형태로 생각해볼 수 있지. 그 이게 5의 배수면 5의 배수를 했을 때 얘를 바로 그냥 5K라고 해요. 얘가 5K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계산하면 여기는 4n 플러스 2는 하고 5K 대면 6K지.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 식 한번 고쳐주면 2n 플러스 1은 3K가 되는 상황이 보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어떻게 해나갈까 생각해보면 n 값이 1일 때 K는 1. 그러니까 2면 안 되고 3도 안 되고 4면은 3.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7이면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 값의 범위가 있었어. 0과 24를 했으니까 A가 0과 24이면 요 A라고 하는 건 애초에 우리 4n 플러스 2로 정리했어. 이게 4n 플러스 2다. 그러면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한정적이지. 1 되고 그 다음에 4도 괜찮아. 18인 거야. 근데 그 다음에 7은 안 되죠. 이게 지금 정답이 되는 거지. n이 1일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값이 아닌 거니까 n 1이면 A는 5. 그 다음에 4면 6이죠. 6이고 여기는 4대면 18. 그래서 그림하고 24가 정답이다. 그래서 여기 이거 하나야. 정근선을 방정식 제대로 세우면 돼. 해놓고 나서 세모는 2분의 홀수파이다 계산하면은 정답이 나오고 요 2회에서는 22번이 가장 어려웠던 거다. 내가 봤을 때는 20번 문제, 21번 문제 먼저 해볼게요. 18분 18번? 아, 18번 있었어. 그러니까 18번 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못 풀었을 때, 한 번에 안 풀렸을 때 무조건 넘어가야 돼. 이건 9월 모의고사 때. 내가 18번도 못 푸는 사람이라니 이렇게 하면서 막 자존심 싸움하면 안 된다. 누가 이긴 해보자 라고 하는 순간에 시험 전체가 말려. 그러니까는 나는 심지어 16번도 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그냥 가정하자. 진짜 그런 거야. 그건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거잖아. 어떤 문제든지 한 번에 안 풀리시다 생각하고 넘어가. 18번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A3가 1 그 다음에 2 플러스 3이 오다라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 A2라고 하는 식을 정리를 해주면 A2는 R로 나누면 되겠죠. R는 1. 그 다음에 A4라고 하는 거는 A3에다 R만큼 더하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서 R분의 1 더하기 R을 하면은 5가 되는 건데 이거를 양변에 R을 곱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막 갑자기 근형식을 써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면 문제에서 물어본 걸 먼저 봐. 문제에서 물어본 게 A1 플러스 A5 거잖아. 이거를 한번 써주면 얘는 얘 R제곱분의 1인 거야. A5는 여기다 한번 R 곱하면 R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라.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없앰 공식을 쓰면 되는 거지. R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분의 1 곱하기 R 하면은 R 제곱분의 1 플러스 R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정답이 돼. 됐지? 그러니까 근형식을 쓰라고 하는 건 이미 이상해. 이거 다시 이거 계산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 한 10분 걸리겠다. 계산. 이게 좀 실무에 점점 어떤 느낌이 들면 좋겠냐면은 약간 중독되어 풀다 보면은 계속 하나씩 풀고 싶어. 약간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게임 한 판 하면은 그 다음 판 이길 때까지 한 판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롤 같은 거 하면. 그쵸? 아 이것도 막 그래서 시작을 안 맞아. 근데 얘는 해보면 92점 맞을 때까지 매일 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예? 92점 맞을 때까지 매일 풀고 싶다. 목표가 92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96점. 예? 예? 아니 목표가 왜 올라가요? 아니 아니 사람마다 목표는 다를 수 있죠. 아니 그 예시를 든 건데 어쨌든 예시가 어디? 그러니까 뭔가 아깝게 내 목표가 92점인데 88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땡큐죠. 거의 받아들여요. 아니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승부전에서 떨어진 느낌이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어쩔 수 없는 거죠. 잘 모르겠는 거 아세요? 왜 이렇게 너그러워? 다음에 기약하죠. 아니 그렇게 너희 너그럽지 않아. 88점이면 감사합니다. 저라고 하고 가야죠. 저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88점이 될 때까지 해보자. 부정할 것 같아요. 88점 맞아요. 쌤이 너무 목표가 가져오는 게 너무 뜻인데.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예?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빡빡하게 생각해봐. 너희가 버린다라고 했던 그 번호들 다 버리면 4등급 때 다 버리면 하나하나. 그 정도 아니에요. 아 근데 좀 너그럽게 다 버리면은 14, 15번이니까 버릴 수 있지. 20번, 21번, 22번이니까 버릴 수 있지. 28, 29, 30번이니까 버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순간 68점이라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잘 찍으면 그러니까 좀 빡빡하게 생각해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3문제 더 맞으면 80점이 돼. 그치? 그러니까 꼭좀 그 단계를 넘어서 보자. 이번 부모가 아니더라도 너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 수능까지. 그러니까 부모까지 해야 되겠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그 평정이나 키레분 같은 게 탄탄하게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실무 많이 풀어가면은 계속 쌓여. 이게 실력이 뭔가 문제들이 파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모일 수 있거든. 그 위험들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게. 극한에 대해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21번 같은 문제 볼 때 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꾸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 이번에 살펴볼게. 이 fx 빼기 tx dx 마이너스부터 해서 1까지에 대해서 fx dx. 근데 물론 여기 좀 어려운 발상이 있긴 했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게 뭐랑 연계가 되는 거라 생각해보면 되냐면은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 15번 문제 똑같은 게 있어. 비슷한 게 있어. 15번 문제 뭐였냐면은 함수 이거 fx 플러스 p 해서 절대값이어서 인테그랄을 씌운 거랑 뭐 fx 플러스 p 해서 인테그랄을 씌운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라고 같지 않다라고 해서 풀었던 문제 있었지.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 이렇게 같으려고 하면은 뭐 부호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맞아.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봐봐. 구간이 일단 똑같아. 마이너스부터 1까지. 마이너스부터 1까지 똑같지. 그치? 근데 절대값 안에 fx 빼기 tx가 들어있으면 이 둘이 함수가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바람을 한번 가져봐. 그럼 바람이 생겨? 안 생겨? 지금부터 바람을 가져봐. 그치? 세연이 그럼 바람 생기지? 약간 내가 강요했나? 아니지? 그러면은 혹시 이 마이너스 tx 여기다 넣어봐도 될까? 아니 돼. 왜냐면은 이게 얼마일 것 같아? 이 값이 2가 아니고
얘 무슨 함수야? tx는? 1차. 1차인데 대칭성. 0. 그 기함수잖아. 나 기함수 정적분을 한 거니까 지금 0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저기다 0을 더한다 생각을 해주면 좋다. 0을 빼줘도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주는 거냐면은 여기서 빼기 tx 이렇게 붙이고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지금 관점을 비슷한 얘기지. 그치? 근데 이게 너무 발상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좀 숨겨놓은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냥 6월 모고에서 나왔던 거에 좀 약간 연장선상이라는 얘기야. 연장선상인 거니까 얘네끼리 함수 비교하는 것들을 잡아보자. 왜 연장선상을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잡고 나면은 fs 빼기 tx의 부호가 드러나거든.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이거 0보다 크다가 될 수밖에 없거든. fx는 t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이 관계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숨겨놓은 거를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건 분석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장지 이렇게 뜯어놓고 이거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주면 좋은데 이거 한번 이렇게 과자 이렇게 감춰놓고 고래밥 같은 느낌인 거지. 에? 안 하자 고래밥? 알죠. 닭다리라서 좋잖아. 상상되지? 예. 그럼 도대체 그 상자 박스 왜 있는 거야? 닭다리 먹을 때마다 그런 거. 뽑아줄 수도 있잖아요. 언제? 그 약간 안에 있는 게 초코송이도 박스가 박스가 있잖아. 디자인이 뽑아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과자 포장이 있어. 진짜 그런 게 궁금하세요? 부서질까 봐는 좀 말이 돼. 근데 난 거기다 예전에 이렇게 뭔가 친구끼리 나눠 먹으라고 상자를 좀 이런 생각 해봤는데 진짜 생각하시네요. 어쨌든 이런 스킬러 문제들은 전부 다 과대 포장이야. 포장을 좀 뜯어놓으면 그게 조건 분석이거든. 한번 뜯어놓으면 알맹이를 보면은 좀 추론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그치? 그럼 이 관계에서 이 fx를 보는데 fx는 기함수인 상황이거든. fx 기함수가 아니라 y축 위에 병목점이 올라가는 상황이야. 4x3 플러스 a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상황에서 y는 tx를 그릴 건데 얘 무조건 원점 지나가지. 원점 지나가는 상황인 거지만 그래프를 이렇게 좀 잡아. y는 tx다.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면 되지. 그치? 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그다음에 1이 여기 있어. 이렇게 있으면 문제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되게 빡빡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은 이 실수 t의 값이 오직 k뿐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 k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근데 이거는 보면은 여기에서 얘 기울기 살짝 움직여 보면은 t 값이 커져도 괜찮아. 커져도 괜찮지. 그치? 그리고 t 값이 살짝 작아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널널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빡빡하게 딱 위로도 움직일 수 없고 이 밑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딱 정해진 고정된 값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래프를 추론해봐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걸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추론이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게 되려면? 접해야 돼. 접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좀 표현해볼 수 있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y는 tx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네, 마이너스 1이 뭐 이쯤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이 여기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갖다가 여기서 접하고 싶어. 접하고 올라가 버리면 얘가 안 돼. 네. 안 돼. 여기서도 안 되지. 양쪽에서 다 안 되지. 아니 막혀버렸어. 이쪽. 왜? 안 되잖아. 안 되지. 안 돼. 여기 다 막혀버렸어 이렇게. 이 상황에서 유일하다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와, 나 다 왔어 이거?
다들 괜찮지? 그러면은 계산해볼게. 이 4x 상승 플러스 a에서 뭘 뺄 거냐면은 tx를 빼줘. 아까처럼 빼장수를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어디를 지나가냐면은 마이너스 1은 하나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점은 알파라고 나오죠. 요즘 접한 점을 알파라고 생각해볼게요. 알파라고 본다면은 여기 이 점은 fx 빼기 tx라는 거는 항상 0보다 크다고 해야 되지.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인 거고, 그때 이 t 값을 만족하는 k가 하나뿐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 상황은 이렇게 4x 상승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tx로 하는 게 식을 한번 표시를 해주면 최고창에서 4일 거고, 그 다음에 x를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그치? 해놓고 나서 우선 파악을 해보면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면은, 그럼 그때는 t 값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 여기 다 지워지지. t가 4 마이너스 a가 t가 4 마이너스 a가 나왔으면은 여기 요 지점에다 다시 한번 여기다 쭉 대입을 해버리면 4x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ax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잡힌 건데, 요거 인식을 해주면 x 플러스로 당연히 묶일 거고 4x 제곱 쓰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쓰고 있으면 안 돼. a 나왔으니까 플러스 a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x 제곱이 없지. x 제곱이 없으니까 4x 제곱이 여기 마이너스 4x다.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그렇지? 했으면 여기가 지금 중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지? 마이너스는 하나 넣고 여기 알파에서 접했지. 중분 나온 사인 거니까 판별식을 써주면 a 값 그냥 나오지. 얘는 얼마나 되겠어? 4. 예? 틀렸네. 이게 완전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아, 얼마? 2x 마이너스 1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1인 거 알 수 있지. 판별식 여기다 쓰면 되고 a는 1이 나와. a는 1이 나왔으니까 t 값은 3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이 t 값이 문제에서 k 때라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k가 할게요. k가 3인 거니까 둘이 더하면 4가 된다. 그치? 근데 이건 이제 내가 정석적으로 식으로 풀어본 거고, 왜 이거 내가 알려줬거든. 이 알파값 바로 볼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풀지 말고 알파값 한번 다 바로 생각해. 알파 몇일 수밖에 없어. 이 3참수랑 파란색 3참수랑 직선을 잡았을 때 그 교점은 합은 항상 얼마였어? 얼마야? 이거 20분은 얼마야? 2차항이 없지. 0. 0인 거. 0인 거니까 이 알파 값은 얼마야? 0 마이너스 1 하나? 알파 2개가 되는 거잖아. 알파가 2분의 1인 거 바로 잡아볼 수 있지. 그치?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는 0인 거. 그러니까 알파가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 2분의 1 지점에서 접한다는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4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2분의 1이야. x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훨씬 빠르다. 이해됐지? 됐는데 왜 마이너스 꼭 만나고? 이 마이너스 1에서 안 만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이 빡빡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안 만나고 노란색 살짝 이렇게 접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간다 해봐요. 접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동을 해도 얘가 원점은 유지해야 되거든. 원점 지나가는 거 유지해야 되지. 근데 이게 살짝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보다 함수값 작아지고 여기다 함수가 올라가도 파란색보다 여기 작지. 이게 이렇게 움직여도 될 수 있게 만들어줘. 더 크게 그려서 설명해줄까? 함수가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좀 마이너스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접하지 않게 여기 x축이 이런데 이렇게 축이 있는데 이때 여기서 x축이다. 위로 보면 x축이 이렇게 했을 때 x축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좀 들어있다면은 이렇게 간 거거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접하고 지났다 생각해. 그럼 이거 기울기 좀 작게도 되고 기울기 커지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기울기가 작아져 버리면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여전히 노란색 사이에서 흰색보다 보라색이 작죠. 하나가 아니었을 이쪽 만족 안 하는 게 엄청 많은 거지. 이렇게 움직이면 다 안 되는 거야. 이쪽도 빡빡하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순간 안 되게 돼. 이렇게 돼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만나는다 이렇게. 됐지? 이 30번 문제를 좀 먼저 할게. 이 30번 관련 문제는 내신할 때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거든. 28번도 28번보다 괜찮았다고? 28번 보통 나오는 28번보다 쉬운 거 30번? 그냥 하니까 괜찮아. 근데 뭐 30번 한번 해볼게. 30번 봐보면은 여기서 그 FF3은 4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지? FF3은 4. 근데 얘가 지금 분자로 가야 되는 거고 이 분모 부분은 그냥 이 함수 전체가 돼요. 그치? 그 먼저 함수 전체를 계산해주면 전체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주면 F1, F2, F3 이렇게 지금 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F4에 F5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를 지키는 거는 전체 5개 중에서 중복을 통해서 3개를 뽑으면 돼. 5H3을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그 밑에 거는 이거 지키려고 하면 여기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이렇게 좀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35가 나오고 이 밑에 게 15가 나오면서 35 곱하기 15 하면은 520가 된다. 이렇게 지금 잡을 수 있다. 그치?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있다. 이 상황 본다고 하면은 이 합수함수 관계는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냐? 수 원, 수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를 자꾸 이렇게 세모로 쳐주는 게 중요해. 세모. 그래서 F 세모는 4인 세모값을 먼저 생각해 본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항상 내가 얘기하고 있는 대응 관계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K라고 잡아줘.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은 여기서 두 가지 식이 동시에 만들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F3은 K인 거고 두 번째는 FK는 3인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상황을 한번 해석해보면 뭘 기준으로 하냐? F1, F2, F3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이 지금 더 많이 있는 걸 기준으로 가는 거야. F4, F5가.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뭐 K 때 K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은 이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하나씩 다 해보면 돼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근데 앞에 1, 2, 3일 때는 모순이 생기고 4일 때, 5일 때는 된다는 건 사실을 여기서부터 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손풀이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참고해주고 계산해봐. 진짜 중요한 문제 29번이야. 29번 문제는 되게 전형적이거든. 그러니까 29번 문제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이 관련 문제 10문제 연습해야 돼. 해가지고 반드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4점 오르는 거야. 이 관련 문제 작년 수능도 29번처럼 나왔어. 작년 수능도 29번에 그냥 변형이거든. 그치? 거의 똑같이 나오니까 두 가지 스텝이야. 첫 번째는 그냥 이하공포의 확률을 구하는 데 충실한다. 이하공포의 확률을 구한다.
확률을 제대로 구해놓고 나면은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고 그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정규 분포를 바꾸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형적인 문제니까 29번 문제 풀렸으면 반드시 얘는 구모 전까지 만들어 놓기. 수능까지 완성시키겠다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구모까지 완성시키겠다라 좀 독하게 생각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22번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볼게요. 22번은 뭘 보냐면은 BN이 절대값 시그마 KT가 붙여서 에 AK 플러스 1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근데 이 BK라고 하는 게 항상 내가 주인공을 동그라미 치라 이렇게 있거든. BK. 그러니까 여기 K 값이 n 이하의 잠수다라 했을 때 여기서부터 머리를 쥐어짜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냐면은 원소를 나열해보면 돼. 조건제시법이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진다. 원소를 나열해보면 이 들어가는 K값이 n 이하라고 했으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B1, B2, B3 이렇게 지금 딱딱 가면서 Bn까지를 다 원소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소 나열법으로 풀어. 이렇게. 그치? 이쪽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BK라고 하는 거는 K값이 n 플러스 1 이하의 잠수를 n 플러스 1 이하의 잠수. 원래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면 B1, B2, B3 해가지고 여기 Bn, Bn 플러스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치? 근데 둘의 집합이 같아지는 값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그때는 이 Bn 플러스로 추가된 애가 무조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 뭔가 이게 겹친 거, 중복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분달하면은 얘 B1부터 해서 Bn 사이에 지금 중복되는 애가 겹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값의 범위가 5부터 해서 9까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B6부터 시작이겠지. B5 대입은 B6이잖아. B6은 앞에 있는 애들이랑 겹쳤어. 그러니까 B7도 겹쳤고, B8도 겹쳤고, B9도 겹쳤고, B10까지 겹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앞에나 그 뒤에는 이제 더 이상 겹치면 안 돼. 이제 얘네만 범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식 좀 풀어주면 이 안에 거 한번 봐봐. 요거는 우리 부분분수꼴로 바로 생각할 수 있거든. 부분분수를 바꿔주면은 얘가 절대값 시그마 D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첫항 빼기 마지막 항으로 분달하면은 A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1분의 1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요게 플러스 22분의 1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함수로 볼 생각을 하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 배워간다 생각하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요거 전개를 한번 전개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쓰냐면은 둘이 전개하면 AD분의 1이지? AD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2분의 1이 있고 이 앞에 얘 곱하기 얘가 있어요. 마이너스 D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인데 이 AN 플러스 1을 X라 생각해볼게요. X라 생각해보자. 그럼 이게 D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지? 마이너스 위로 올려볼까? 올려서 본다 생각해주면 또 이게 정체가 fx다 이렇게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치? 그럼 이게 뭐냐면은 유리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여기 플러스 이렇게 그랬으면 여기가 지금 정문선인 거고 얘가 지금 유리함수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함수가 마이너스면 이쪽 차지하고 이쪽 차지하고 이렇게 혹시 해설지를 봤다라면 해설지가 틀렸어. 해설지는 여기 이렇게 차지하는 걸 이렇게 지금 잡아야 돼. 잡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y는 ad분의 1 플러스 22분의 1을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1분만 끝낼게.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이상적인 상황은 이거거든. 여기 D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플러스를 했지. 양수니까 여기 음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입을 해나가면은 여기 일정하게 이렇게 지금 대입을 시켜나가는 거야. 그러면 함수값이 여기 이렇게 걸리겠지. 걸리는데 얘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랑 여기 함수값 똑같아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단하면은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가 A5고 A6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둘이 더한 게 0이다라고 계산하면 답이야.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0이어야 돼. 이게 만약에 정근선이 0이 아니잖아? 정근선이 0이 아니면 이 대칭성이 깨져버려.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함수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x축이 이런 게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 절대값 씌우면 지금 밑에 넘어가 버리지. 그치? 그럼 절대로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대칭적으로 만들어지고, 왜냐면 정의역들이 지금 일정한 간격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해됐지? 그래서 22번 문제는 요 마지막 해석이 매우 어려웠다. 어렵긴 했는데 한번 복습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해봐. 근데 분석하다 보면 의외로 재밌어. 이거 나쁘지 않아. 재밌어 정도까지 안 해도 나쁘진 않아.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건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아니. 친한 친구라 생각해. 일단 친구 없어요. 어? 저 친구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올 때 그 시험지 10개를 다 갖고 와줘. 다음 주 월요일 와요? 10개. 그동안 검사를 다 했는데 갖고 와야 돼요? 다? 아니 왜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종으로 푸는 종으로 분석하는 게 있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 뭐요? 이렇게 14번만 집중적으로 봐보고 이런 것도 있지. 몇개 벌써 보내주는데 일단 갖고 있는 거 갖고 와요. 왜 그랬어? 진짜 시간을 많이 하자. 아 선생님 그분이랑 망한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은? 스트레스 받네. 아 선생님 진짜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이제 선생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